봅시다. 아셨죠? 그 시험 범위는 어디 할 거냐면 그 비용 함수만 할게요. 비용 함수만. 그래서 그냥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 시험 보고 어떻게 하세요? 그 뭘 막 이렇게 모아두고 하지 마세요. 시험 보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막 좋은 문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다 버리시고 나중에 좋은 거는 객관식 시간에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시장 이론 봅시다. 자, 페이지 408페이지 가보시면 네, 거기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눈에 쭉 보시면 되는 뭐 그런 건데 뭐 구체적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409페이지 한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우선 큰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요거 얘기했어요.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배운 거죠. 소비자 이론 뭐 보이세요? 여기 막 소비자의 막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 막 이런 막 예산 제약 막 이런 거 막 있고요. 여기서 가격이 막 하락해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효용 극대화해서 PCC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옹기종기 들어가서 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 나타내서 얻어진 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따로 뭐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뭐 비슷한 맥락으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X축에 노동과 자본이 있고 주문이요 했더니 뭐 생산을 뭐 이렇게 비용 극소화해서 MRTS랑 R분의 W가 같아지는 막 그러한 노력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R분의 W가 변하면 또 이 선택점도 막 바뀌고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들이 쫙 모여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그게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켓. 마켓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 시장이다라고 하면 존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약간 시장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다 반영된 게 가격으로 이렇게 쫙 해서 거기 정보가 다 나타나고 그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그렇죠.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켓을 분류할 때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의미 자체가 보면 그냥 경쟁 시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탄력성 할 때 본 것처럼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완전이라는 거 말을 붙이면 나중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경쟁 시장. 나중에 보면 거시에서는 완전 고용이다. 그냥 뭐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게 되게 수식어인데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펙트하다는 게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거예요. 진짜 강력한 이런 아셨죠? 제가 만약에 이제 앞에 분한테 뭐 공부 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완전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앞에 완전이란 말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이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이런 걸 딱 느끼겠죠. 아셨죠? 용어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경제학 용어를 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열한 그런 의미예요. 경쟁의 정도가 되게 치열해가지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라든가 N이라고 할게요. 이게 거의 무한대에 있는 거다. 넘버라고 하면은 소비자들도 무한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반대는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독점. 이게 홀로 독자를 쓰는 거예요. 모노폴리 이렇게 하죠. 모노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독점이 왜 나쁘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겠는데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네요.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중간 시장으로요. 우리가 이제 두 개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하나 볼 거고요. 이거는 약간 이름 자체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적이라는 특성이 두 개 짬뽕돼 있어요. 어느 거에 포인트를 맞춰 있을까요? 수식어가 독점적 경쟁. 독점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경쟁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약간 뒤에가 포인트예요. 이게 수식어니까. 원래 경쟁 시장인데 약간 독점적 독점력을 갖고 있는. 만약에 이게 독점이 관심 있으면 경쟁적 독점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문 이름 책 할 때도 법과 경제학, 법경제학 하면 이제 관심이 이제 경제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법 이러면 이제 경제를 다루는 법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법학과에서 주로 하고요.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경제학이 심리학도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경제 심리학 이러면 이제 약간 심리학의 좀 포인트고 심리 경제학 이러면 또 경제학인데 그 안에서 약간 그 주체가 아무튼 이게 두 개가 약간 아수라백작 같이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아수라백작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막 섞여 있는 남녀가 섞여 있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지 마세요. 다음에 과점시장이 있어요. 과점시장. 과점은 약간 이게 뭐 올리고폴리 이런 말을 쓰는데 보통 우리는 두 개만 있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도 약간 무한히 많은 건 아니고 하나는 아닌데 약간 이건 다수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다수 개념 자체가 느낌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독점적 경쟁이다라고 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커피숍 이런 거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 약국 이런 거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미용실 이런 거요. 그렇죠? 뭐 커피 주로 이제 뭐 아무 커피나 저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마시는 사람은 요즘 뭐 1,000원짜리보다 싼 900원짜리 커피가 이게 등장했다면서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신촌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뭐 백다방인가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가고 했었는데 900원짜리가 등장하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뭐 900원이니까 또 뭐 싸니까 먹는 게 맛이 있겠냐부터 뭐 하는데 자꾸 가는 데만 가죠. 또 뭐 스타벅스 가면은 뭐 괜히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약간 차별화돼 있죠. 걔네들은 뭐 커피 마시려고 우리가 커피숍 가냐? 무슨 뭐 분위기 뭐 이런 거. 아니 공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침에 9시에 가서 하루 종일 뭐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뭐 괜찮긴 한데 위에도 보면 그 뭐지? 커피숍 같은 클럽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가보셨어요? 그 뭐 3,000원 내면 뭐 몇 시간 할 수 있대. 그래서 원과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에 가방 가지고 그래서 왜 거기 가 했더니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서 어둡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잘 된대. 그래서 학생들 오지 않아요? 학생들이 이상한 게 안 온대.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아예 가방 갖고 가서 그냥 바로 집에 가려고. 아무튼 커피숍도 뭐. 그냥 공부 잘 안 될 때는 무조건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저 위에 올라가서 하루 티켓 뭐 해서 끊고 아니면 저기 어디 커피숍에서 좀 하고 무조건 계속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괜히 마음에 자꾸 이렇게 열을 둬서 오늘은 주말 뭐 이렇게 종로 이런데 뭐 혹시 집회가 또 있나 시끄럽군. 얘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할까? 해보세요. 해본 적 있나? 벌써 많이 봤잖아요. 집에 가면 절대 공부는 못해요. 우선 소파나 침대에 이렇게 방에 눕게 돼요. 그럼 누워도 이제 자기가 이래 10분만 누워볼까? 뭘 이게 10분이야. 계속 눕고 이제 TV도 뭘 잠깐이야. 안 돼요. 계속 뭔가 단절된 그냥 학원에 있어야 돼. 학원에. 그러니까 이 학원에 있거나 정한되면 독서실 어떻게 하거나 계속 일해야 돼요. 약국, 미용실. 어디서 머리 자르세요? 미용실에서 자르겠죠. 네, 아무튼 머리도 이렇게 뭐 이발소나 아니면 전에 뭐죠? 뭐 블루클럽 아세요? 저도 어디서 잘라봤는데 똑같이 그냥 잘 잘라주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정형화된 딱 바가지로 해서 뭐 금방 잘해서 가격도 저렴하긴 한데 아무튼 나름대로 미용실도 위치라든가 나름대로 차별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독점력이라는 게 특징이 쫙 보시면 느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 차별화가 있어가지고 차별된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객을 이렇게 딱 잡아두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책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책도 뭐 미시경제 어떤 책 봐도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디자인이나 편제나 아니면 말투라든가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좋은가 그 정도라고 봐야죠. 어차피 이론들은 막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공공재에 가까운 것이고요. 근데 이게 약간 다수니까 좀 많은데 과점시장에 해당하는 거는요. 약간 뭐라고 할까?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거요. 뭐 삼성이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또 새로 뭐 이번에 만들었다는데 그게 뭐지? 갤럭시 A인가 8인가 뭐 그거에서 했다는데 사실 보면 이 컴퓨터나 자동차, 스마트폰은 약간 위에도 여러 개 있고 밑에도 여러 개 있는데 위에는 되게 많잖아요. 미용실이나 커피숍이 여기저기 막 있고 막 되게 많은데 요것도 많다라고 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몇 개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약간 차이가 뭐냐면 규모가 좀 커요. 컴퓨터, 스마트폰. 뭐 보통 기업의 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런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과점 시장할 때 이 소수 이게 와닿지 않아요. 적당하게 뭐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라 이런 거 비슷하게 개념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정확하냐면
상대방을 신경 쓰는 정도의 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신경 쓰이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요 과점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나중에 요 용어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전략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전략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한 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게임이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게 살짝 좀 보세요. 얘는 기업이 혼자인데 왜 딴 애들이 안 들어오나요? 아유, 알고 봤더니 이 장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진입 장벽이 이렇게 장벽을 쌓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게 딱 맛있게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혼자서. 얼굴 보이시죠? 미소를 짓고 있어요. 확대해 볼까요? 현미경으로. 밝게 미소 짓. 나 혼자 있네. 나 혼자 맛있는 거. 딴 애들은 야 나도 먹을 것 좀 줘 하고 막 이렇게 장벽을 올라가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미끄러워가지고 평안해요. 평안해. 위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장벽이 아예 없어요. 이건 거의 전쟁을 하면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어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 다 바글바글 그냥. 그러니까 지하철 탔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 경쟁자야. 이게 여러분이에요. 손에 다 칼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내가 이렇게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 사람을 뚝 찌르면 앞 사람이 으악해서 제거가 돼요. 옆 사람 찌르면 옆 사람 제거돼 죽이기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데 죽여도 끝이 없어. 여기서는 경쟁자가 아예 없고 여기서는 3-4개니까 한두 개 팍 죽이면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 되고 요것도 좀 죽이긴 그래요. 너무 좀 많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만약에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서 만약에 전 세계 사람 50만 명이 시험 보는데 20만 명이 A뿔 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한 10,000명 넘게 시험 보는데 옆 사람 이렇게 제거한다고 여러분들이 붙을 가능성이 사실 옆 사람이 경쟁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동반자에 가까운 성격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분위기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수업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하는데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면 서로 경쟁자면서도 공부를 잘 되는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을 제거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합격률이 높고 만약에 저 사람이 졸고 그러면 이 전염이 된다니까 나도 졸고 계속 졸고 다 빠지고 이렇게 된 분위기가 샥 되면은 그럴 때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을 한 명 제거한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또 근데 여기 보시면 자기도 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제 얼굴을 미소를 보면 이 사람도 이게 평안해요. 그렇잖아. 이게 누가 뒤에서 푹 찌르면 죽는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완전 경쟁은 치열한데 경쟁하는 그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닥 미소. 그러니까 이게 팔자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옆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성적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이것도 상대평가니까 약간 그냥 내 길인가 아닌가 약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이거 이상 더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점수가 떨어졌다. 시험이 떨어졌다. 그럼 좀 이게 나랑 안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요. 그럼 딴 길 가시면 또 그 정도 노력하시면 다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늘 아쉬움 있고 또 할까 이렇게 되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실력은 보통 고만고만 하다니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나보다 요건 잘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붙기도 하고요. 또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평안해요. 얘도 평안하고 누가 제일 스트레스가 강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제일 강해요. 이렇게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대학원 박사과정 가면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4명 이렇게 아니 이번에 수업은 4명인가? 그럼 당연히 폐강해야 되는데 대학원이니까 폐강 안 해요. 그러고 이제 학점은 어떻게 주겠어요? 교수님이 4명이니까 한 명은 A뿔, 한 명은 B뿔, C뿔, 한 명은 F 주겠어.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옆에 사람들이 우리 4명이니까 잘해봐요. 이게 아니라 쟤를 죽여야 내가 A뿔 올라가 이렇게 되니까 막 엄청 경쟁이 치열해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야 되는 거니까
책도 막 이제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몰래 훔쳐가고요. 뭐 의학에서 뭐 실험하고 있으면 그 실험 기구 그냥 아니면 컴퓨터로 누가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데 커피 드세요 하면서 하다가 아이고 쏟아버려. 그래서 아이고 실수 미안해요. 컴퓨터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 이거 언제 다시 해? 화를 내지만 선이잖아. 커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손이 떨려서 이렇게 술 먹어서 이렇게 탁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게임 이론 가지고 우리가 그거 분석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요 큰 그림이 살짝 있어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라고 하면은요. 완전 경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가장 기본적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독점이 그다음 이제 엄청 또 이렇게 많이 나. 독점이 제일 중요하죠. 시험 문제는 특히 회계사 시험에서는 과점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약간 게임 이론 같은 거 이게 과점 모형이 몇 개 있어요. 꾸러놓은 모형하고 그게 요즘 인기인데 게임 이론 정도 살짝 과점 모형하고 그 정도만 살짝 보시고 독점적 경쟁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더라도 그냥 말 문제로 독점적 경쟁의 특성에 대한 틀린 것은 해가지고 그냥 보기 지문 그냥 OX로 지문 몇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까지 하시면 그리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독점하시고 요 과점 시장까지만 살짝 하시면 미시 경쟁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저 뒤에 뭐 생산 요소라든가 뒤에 뭐 후생 경제라든가 공공재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올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긴 할 텐데 이제 공부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막 이렇게 변화무쌍한 응용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 게 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과점이 늘상 또 몇 개 안 되는데 따라잡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삼성이 이제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사과폰이 있고요. 사과폰. 그리고 이제 삼성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지? LG 있고요. 뭐 이렇게 있죠. LG. 배가 이런 거 없어졌나? 없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몇 개 없어졌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딱 사려고 할 때 보면은 LG도 이거 나쁘지 않고 좋잖아요. 근데 이거 살까 하다가 왠지 이거 사면 자기가 좀 느낌이 그런가 봐. 이게 아직 브랜드 네임이랑 같이 가니까 되게 그렇죠. 이거 사면 내가 나만 뒤처지고 바본가? 이거? 이거 사야 왠지 멋있어 보이고 이거.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하죠. 저도 옛날에 뭐 배가인가 진짜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약간 호갱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가면은 원래 삼성 그 노트 살려고 했어요. 그냥 크고 좋잖아. 그럼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뉴스 보기도 좋고 해서 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뭐 이게 새로 나왔대. 좋대.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딱 봤더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래. 그래서 이걸 샀죠. 좋아요. 되게 좋아서 제가 사니까 옆 사람도 옆에 어떤 선생님도 사시고 막 해가지고 이거 전파 시켰죠. 근데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 같은 배가 쓰는 선생님한테 저 자꾸 이거 어쩌다 꺼지던데요? 하니까 그분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사람이 없었는지 맞아요. 저도 꺼져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을 막 하다가 그래 역시 이거 사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약간 괜히 어쩌다 한번 꺼진 건데 그냥 막 그렇게 되니까 다시는 안 사야지. 왜 다시는 안 사게 됐죠. 그래서 회사가 아이엠백 하면서 그냥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삼성폰을 샀어요. 노트를. 이거 샀는데 이것도 자꾸 가끔 어쩌다 꺼지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경영학에서 많이 할 텐데 1등 기업이 있고 2등 기업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격차가 2등이 1등 따라잡으려면은 사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배 조금 열심히 한다. 사실 그걸로는 휙 뒤집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늘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의 차이는 성적 차이가 이제 얼마 아니긴 한데 이게 여름 지나게 되면 이게 차이가 이제 좀 약간 벌어져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근데 그거를 내가 막판에 하면 뒤집게 돼야지 절대 못 뒤집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가?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긴장끈을 놓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격차가 좀 벌어진 게 나중에는요. 이거는 회생 불가능한. 1년 더 하면 제대로 하면 될 수 있는데 이미 공부 습관이 몸에 딱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완전히 깨부시지 못하게 되면 그 나쁜 습관대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그러면 또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고 제대로 했는데 뭐 몸이 안 좋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기가 적성이 안 맞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열심히 안 해요. 대부분.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하는 것만큼 다 막 눈 까대짓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무슨 뭐 한 10대 1이다, 무슨 뭐 100대 1이다 이런 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3대 1? 어디 가나?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 좋은 회사 취업할 때도 3대 1,
뭐 행시 보는 것도 한 그 정도, 뭐 한국은행 가는 것도 그 정도, 학교 교수 임용할 때도 교수끼리도 뭐 이렇게 뭐 논문 심사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3대1 다 뭐 다 그래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경쟁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그냥. 여기서도 보면 붙을 사람들은 진짜 실 경쟁자는 그냥 어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비슷하니까 그냥 뭐 그 결론은 그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아무튼 요 큰 그림 잘 보세요. 자,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409페이지 보시죠. 완전 경쟁 시장, 거기 시장 이론의 개요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뭐 보면서 합시다. 자, 우선 1번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작용. 우리가 이제 시장 하면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는 거, 그게 시장이죠. 생산자, 상호작용이라는 게 뭘 바꿔 쓴 말일까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자, 1번 보세요.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이 주어지면 그게 예산 제약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해요. 예산 제약 하에서 요거 계속 복습하면서 나갈 거예요. 이 예산 제약이죠. 재화의 가격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도 주어졌는데 관심사가 이제 가격이 좀 더 관심사라서 가격만 얘기한 거예요.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그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네요. 유틸리티 XY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걸 한 겁니까? 라고 하면 거기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거예요. 다시 또 살짝 볼까요? X에 대한 수요 곡선 뭐로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었어요? X로 표현하면 X 가격, Y 가격, 소득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Y만 제거하면 되네. 그래서 이게 완전 보완제는 요 같은 걸로 해서 제거하면 되고 곱덩을 놨으면 MRS랑 PI분의 PX 해가지고 Y를 제거하면 요걸로 나타내면 그게 수요 함수 도출된 거. 그거까지는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2번 생산자는 이거요. 일정한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렇죠. 제약 조건이 뭐냐면 생산을 함에 있어서 주문이요 한 몇 개 생산할까?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이 과연 있을까? 그게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기술 하에서 생산 비용 극소화 이렇게 푼다 그랬어요. 총 비용의 극소화 이걸 가지고 풀게 돼요.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공급 곡선, 비용 곡선 우리가 도출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업이 생산자죠. 기업이 얼마만큼의 재화를 생산할 것인지는 재화의 가격과 생산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가격은 저 시장에서 결정돼요.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모아서 얘기하는 게 소비자의 의사결정, 최적화 결과, 생산자의 최적화 결과. 그래서 여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죠. 여기가 제로점 하면 P0 이렇게 결정되네요. 그게 이제 3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4번. 2편에서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이니까 이제 Q가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 그건 다음 편에서 볼 거예요. 가계와 기업의 상호작용 때문에 재화의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에 대해서 저기 나와 있는 거 살짝 볼게요. 시장에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자, 1번. 대부분 재화 시장에서 소비자는 다수이며 개별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통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이게 시장이에요. 물건 사려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그러죠.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할게요. 저요, 제가 살게요. 저요. 이게 소비자. 소비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무수히 많이 있고요. 물건 파는 여기 나와 있는 공급자들도 무수히 많다 할게요. 이 그림 나중에 또 써먹을 거예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생산자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으면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이 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저 위에 보시면. 그래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약간 개미 같은 미미한 존재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긴 그렇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무한대라는 거 아시죠?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시장에서 결정된 걸 받아들인다 해서 가격 수용자다 이런 말 쓸 거예요. 프라이스 테이커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개별 소비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밑줄 치시고 가격 수용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기업은 여기 보시면 공급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 밑에 보시면 기업은 다수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소비자도 많고 공급자도 많은 경우를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자, 독점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랑 이제 같이 비교해 볼 거예요. 독점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독점은 시장 안에 가만히 보면 소비자들은 되게 많아요. 저요 제가 살게요 막 이렇게 있는데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애가 딱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독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측면에서 독점이죠. 공급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공급 독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수요 독점도 보긴 해요. 자, 다시요. 기업 수가 소수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공급자가 하나 있으니까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가격을 막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남학생이 왔더니 막 10,000원에 팔고 여학생이 왔더니 가격을 막 5,000원에 팔고 남자가 막 화를 내. 그랬더니 내 맘인데 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독점이니까 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맘대로. 맘이라고 쓴 거예요. 맘대로. 그러니까 맘대로 자기가 막 가격을 부과하고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지배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시장 구조라고 그래요. 시장 구조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라든가 진입 장벽이 있냐 없냐라든가 뭐 등등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걸 마켓 스트럭처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과 생산량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4번에 나와 있는 자, 시장의 구조에 결정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뭐 미시 중에서 이제 산업조직론이라는 거 하게 되면 그거를 좀 많이 배우게 되는데 밑에 4번이 그거예요. 기업의 수, 재화의 동질성 여부, 자원의 이동성, 정보의 완전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경쟁 볼게요. 자, 우선 기업의 수 보면 완전 경쟁은 기업의 수가 다수 무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점은 기업의 수가 홀로 독자니까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독점적 경쟁 과점 이런 거는 저기 소수 다수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재화의 동질성 볼게요. 재화가 똑같냐 다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재화가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아요. 모든 재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재화가 동질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독점인 경우에는 사실 재화를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동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독점적 경쟁이나 과점 이런 게 이쪽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요 차별화라고 썼잖아요. 커피숍이라든가 약국 차별화, 컴퓨터, 자동차 이것도 약간 차별화. 그러니까 둘 다 차별화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차별화 하나 객관식에서 끄집어내면은 이쪽이 좀 더 차별화로 많이 이제 가져가요. 치열하니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위치 어디에 놨느냐, 약국이라든가 마트나 편의점도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등등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원의 이동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자원이 이동이 쉽게 되느냐 되지 못하는가. 이 진입장벽도 비슷해요. 우리가 얘가 이제 그 아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게 보통 드비어스사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독점해서 할 텐데 걔네들 보면 기업이 하나인데 그 남아공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광산의 70~80%를 걔네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이아몬드 반지 만들어 볼까 했는데 다이아를 못 구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 없죠. 진입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 자원의 이동이 가능한가? 여기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쉽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완전한가? 완전 경쟁 시장 정보가 완전하고 얘는 정보도 홀로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뭐 그건 나중에 뒤에 다시 볼 때 할 거예요. 다음 밑에 410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고 이제 경영학에서 좀 많이 해요. 기업의 존재의, 기업의 본질, 우리가 지난번에 코즈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라핏,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봅시다. 이윤 극대화 가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기업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윤 극대화 가설을 우리가 채용을 해요. 이윤이라 하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윤 극대화가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이 대체 가설이 뭐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 추구하지 않다 보면 시장에서 퇴출돼서 나가게 돼서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나타냅니다. 자, 이윤 극대화 조건은 우리가 저 뒤에서 할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조금 더 뒤에 가서 할 건데 TR에서 그 영어로 나와 있는 약자 뭔가 잘 보시고 TC 그것도 약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윤 극대화 요걸 볼 텐데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생산량 요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다시 할 건데 경작의 원리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윤 함수가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윤 함수 아이디어만 보면 이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요. Q가 있고 요 파이 이윤이에요. 이윤. 이렇게 있으면 언제 이윤이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 요걸 찾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요. 원래는 이게 이윤 함수가 저 산 정상을 찾기 위해서 멀리서 봐서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지금이 이윤이 정상인지 아닌지 가장 좋은지 그걸 잘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한계라는 걸 이용해서 생산량을 한 단위 한 단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평평해지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윤 함수를요 Q로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 그게 평평해지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이윤이 극대된 상태다. 요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파이가 TR에서 TC를 빼는 거니까 각각을 이렇게 TR Q로 미분하고 TC Q로 미분하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빵 되는 걸 찾게 돼요. 자, 얘를 뭐라 그럽니까? 얘가 MR이에요. MR. 마지널 레버뉴가 되고 얘가 MC예요. MC. MC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결국은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MR 이권 MC다라는 거. 그거 보시고 뒤에 다시 그건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거기 뭐 3번에 보시면은요. 이윤 극대화 조건을 구하기 위한 요거를 꼭 중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필요 조건 또는 이거를 1개 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2개 조건, 충분 조건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밑에 나와 있는데 그 주황 색깔만 봐주세요. 자, 6번에 보시면 이윤 극대화 2개 조건 해가지고요. MR 곡선의 기울기보다 MC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아셨죠? 거기 2번 미분해서 2개 조건 막씩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만 암기하시고 그 얘기는 우리가 뒤에 그림으로 보면서 다시 할게요. 그리고 4번 표현 좀 잘 체크하시고요. 위에 식 나와 있긴 한데 MR의 뜻이 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MR은 자, 위에 한번 보세요. MR 생산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여기요. Q가 증가했네요. 생산량이 한 단위,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 더 추가 시. 자, 그랬을 때 여기 TR의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 보시면 총 수입의 증가분 이렇게 나타내네. TR의 요 델타 요 삼각형이 증가분 그 뜻이죠. 증가분 이거요. 요걸 MR이라고 그러네요. 그쵸? 요 표현만 잘 그냥 보시고. 자, MC도 마찬가지예요. MC는 생산량 한 개 더 추가 시 TC의 증가분 그게 두 개 똑같아지는 게 MR과 MC가 같아지는 거고 그때가 이윤 극대화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그거 표현 체크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 다음 줄에 보시면 만약에 MR이 MC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밑에서 올려다본 거 할 때 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한 개 추가적으로 더 증가시켰을 때 생산을 했을 때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총 수입의 증가분의 크기가 이 플러스 효과죠. 플러스
베네핏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대가를 치르는 건데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거니까 생산을 이때는 증가시켜야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 MRS 그것도 똑같아요. 이게 PI분의 PX죠.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균형이 아니죠. 우리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막 조정하게 되면 균형이 아니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MR과 MC가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요인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때가 우리는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밑에 7번 보시면 이 원리 있죠. MR 이퀄 MC가 이온극대 된다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항상 동그라미 치세요. 언제나 성립하는 필요 조건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경작과 같은데 뭐 T를 맞추거나 어디 뭐 MT 가거나 이런 거 하면은요, 그 앞에 로고가 보통 많이들 하는데 제일 많이 봤던 로고가 뭔가라고 했더니 그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뭐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 이렇게 사람들이 그 경작하다 보면 마샬이 얘기했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 선택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차가워요.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현실을 사니까 마음은 따뜻하게 하자. 이게 이제 그 흔히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물리학과나 다른 과들이 나름대로 무슨 뭐 상대성 이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경제학과는 주로 MR, MC 이거요. 딱 보면 지금 뭐야 하는데 이 경제학하는 사람은 이윤극대화 최적 조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고르세요. 가장 경제학의 진리가 되는 원리를 하나 고르세요 하면 이거 고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혹시 면접을 갔어. 경제학 공부했나? 예. 그럼 뭐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줘 했더니 완전 경쟁이요. 이러면 탈락. 이렇게 돼요. 무슨 뭐 경제학 했더니 글쎄요. 이렇게 하면 그냥 탈락이에요. MRMC입니다. 이러면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12페이지 가보시죠. 자,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 좋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1번 기업의 경영자는 이윤보다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딱 봤더니 공장에 물어봤어. 이 공장의 이윤극대 생산량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MR 이퀄 MC입니까? MR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모르는 거야.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책상에서 할 때만 말 이렇게 하지 바뀌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활용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기업을 이게 이제 목표가 주주가 이제 이렇게 다 있지만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가설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에도 보시면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해도 정보가 잘 몰라서 MR 이퀄 MC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 가설들이 좀 등장했죠. 그것도 이제 초창기 70년대에는 좀 이슈가 많이 되는데 요즘은 그냥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봐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냥 단순한 이윤이 아니라 장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광고라든가 사회봉사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뭐 공유 가치를 창출해서 같이 쉐어하자 뭐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게 왜 저러지? 보면 단기적으로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행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자,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이 장기적인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선 사업, 기부 이런 것도 단기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에선 이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한된 이윤 극대화 가설 이렇게 있네요. 제약된 이윤 극대화 가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사실은 무조건 최고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윤 이게 파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최고인데 보통 보면은 뭐 극대화하는 것보다 한 이 정도 이상 되면은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표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게 되면 막 목숨 걸고 하다가 최고 점수 받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합격 정도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극대화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또 최적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면 오케이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제약 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라는 거 다 좀 의미 없습니다. 제목만 보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나마 이제 보몰 사람 이름 알아두세요. 여러 번 이름이 나와요.
판매 수입 극대화. 이 판매 수입이 매출액이니까 매출액 극대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윤보다는 판매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비용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맥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윤이 원래 이렇게 있죠. TR에서 TC를 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요걸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해서 맥스 TR 총수입의 극대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오른쪽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은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이게 생산량이고요. 자,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T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니까 TC가 이렇게 있네요. 비용 곡선 따라서 그리려고 이렇게 있어요. TC. 자, 밑에 살짝 봅시다. 이윤은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밑에다 이윤 함수 하나 그릴게요. 책에 뭐 없는데. 자, 요거 두 개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TR에서 TC니까 요거 두 개는 TR과 TC가 같으니까 이윤이 빵이에요. 요렇게 돼 있고 여기서 그리면 요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윤이 빵이고 여기가 가장 갭이 넓네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요. 맥스가 극대되는 점이에요. 이게 이윤인데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윤 함수가. 색깔로 칠할까요? 색깔로 칠하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윤이고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양의 이윤이고 이쪽은 손실이죠. 여기 보시면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밑에 올려다 보면 TR보다 TC가 크네. 여기는 손실이에요. 손실 빨간 색깔은. 여기 손실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손실이에요. 손실이에요. 자, 이윤 극대화 가설이다라고 하면 이윤이 극대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윤 극대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거. 여기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따 하겠지만 이게 MR이고 여기 좀 잘 안 맞았네요. MC고 이렇게 돼요. 근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 판매 수익 극대화다라고 하면은 비용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비용은 빼고 TR만 극대화하는 거니까 TR의 극대화는 여기잖아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제로. 그러니까 이게 MR이 빵 되는 경우죠. 그래서 드르륵 나타내면 여기가 돼요. 이게 매라고 쓸게요. 매. 매출액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약간 과다 생산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그때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판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 3번에 이윤 극대화보다는 비용을 신경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 생산된다라는 과다 생산되는 경우가 일반적. 다음에 뭐 밑에는 그냥 보지 마세요. 경영자 재량 가설 해가지고 이제 2번에 윌리엄슨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코즈라는 사람이 이제 기업의 본질 연구를 쫙 했는데 30년대 그 연구를 했어요. 코즈가 기업의 존재. 묻혔어요. 이때 지금 뭐 대공황에다가 뭐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1960년대, 50년대는 이제 케인즈 경제, 거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기업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막 성장하면서 경제가 올라가니까 도대체 기업이 뭐지? 했는데 그 본질을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기업의 뭐 하이라키라고 해야 되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관심 갖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슨이 막 책을 쓰면서 논문 쓰면서 이렇게 막 부각되는데 당신 자기가 만든 겁니까? 했더니 아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스승님이 얘기를 이게 스승을 칭찬한 거죠. 그래서 스승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님이 훌륭하시긴 하겠지만 좋은 제자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친구가 공자 제자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스승님께서 하셨어요. 스승이 누구예요? 공자님이세요. 앞에 친구한테 했더니 또 공자님이세요. 공자 그는 누구지? 해서 막 이제 여기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공자가 했던 걸 그때 막 해서 넌 성인이야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그때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슨이 이렇게 딱 해서 그렇군 해서 코즈 다시 불러서 이 옛날에 묻혀뒀던 걸 다시 꺼내서 노벨상을 준 거죠. 이 사람 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요, 나이가. 또 너무 어리면 또 약간 그래. 그래서 이 사람 한 30년 후 나이가 좀 이제 환갑 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다시 받고 이렇게 된 거죠.
아셨죠?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작을 잘하셔야 돼. 잘하신 다음에 어디서 이런 경작? 미래경영에서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경작 못했더니 왜 이렇게 망했어요? 미래경영에서 했는데 망해요? 이러면 이제 슬픈 거죠. 관둬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는 거 할 때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이렇게 행복한 게 뭐냐 하면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 글쎄 연구가 좋은 사람은 하는 것도 좋은데 막 논문 쓰는 거. 근데 사실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논문 글쎄 인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연구 아니면 경작에서 뭐 그런 논문들이 노벨상을 받고요. 대부분 아닌 거는 그냥 보통 쓰레기통으로 가요. 누가 안 봐요. 그러니까 사실 딱 한 3명 봐요. 그러니까 자기랑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도 저도 논문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이렇게 심사했는데 꼼꼼히 볼까 잘 안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논문입니까? 이렇게 쓸 수 없어. 막 아주 개판이군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또 추적한다니까 넌 누구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교에 있지는 않은데 연구소에 있는 제 친구는 또 걔도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고 이렇게 와서 걔는 이제 강의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요 가까운 연구소에 있는데 거기 쭉 있는데 초창기에 미국식으로 한 거야. 이렇게 논문 심사 이거 이렇게 의뢰 들어오면 이제 심사 이렇게 해주잖아. 딱 읽고 요런 점이 좀 문제가 있고 요거는 좀 의문스럽고 이렇게 막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럼 이제 이거 뭐 수정 후 게재 뭐 이렇게 진짜 막 대단한 논문은 사실 그런 건 또 외국에 내요. 요즘은 이제 국내에다 이렇게 내면은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논문은 외국에 내서 뭐 SCI 들어보셨죠? 그렇게 내고 거기서 자꾸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아깝네 버리기도. 그 이제 국내에다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저널은 또 우리나라 말로 된 거는 거의 약간 좀 이렇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잘 안 좋은 게 많죠. 그냥 그 친구가 딱 봤는데 막 이게 처음에 그랬어. 이게 논문입니까? 막 거의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부메랑이 오는 거지. 그래서 걔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야 네가 뭐 이건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교육 이런 것도 사실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보면은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제도 아까 오다 보니 신문 보니까 또 요즘 대선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그냥 경제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줄서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하는 것처럼 이제 그분이 그 전에 뭐 각 파트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교수들이 막 거의 1년도 아니고 한 5년, 10년 이 정도?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가르쳐 주고 거기 모여가지고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종범 교수도 거기 옛날부터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이제 뭔가 자기랑 맞고 발탁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막 너도 나도 막 이렇게 강의 휴강하고 가서 줄 서고 한 다음에 3달 하면 되잖아. 2달. 3달 막 하다가 혹시 잘 보이면 뭐 이렇게 뭐 정부로 보직 맡으러 가면 꼭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니까 폴리페서라 하나?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교육이 뭐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그냥 뭐 배울 게 있나? 뭐 약간 그런?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연구도 잘하면서 교육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한 학교에 그냥 그 학과에 한 분 정도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연구를 잘하면 강의를 못하고 강의를 잘하면 연구를 못하고 뭐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윌리엄슨 얘기했다 그랬네요. 그래서 잘 그냥 체크만 해 두시고요. 다 만족 이윤 가설. 뭐 경영학에서 나와요. 사이먼이 얘기하죠. 만족의 극대화 이렇게요. 거기 보시면 그 완전히 합리적 인간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이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돼서 바운디드라는 말을 써요. 제한된 합리성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성. 헐버트 사이몬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경영학에 나오니까 그냥 보세요. 사실 이 사람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경작이 합리적 인간을 얘기하는데 야 인간은 좀 실수할 수도 있어. 합리성이 제한돼. 이런 얘기는 금기시. 시작할 때부터 경작은 합리적 인간, 희소성 이러고 얘기하고 극대 최적 이거 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는 막 너 뭐야 해가지고 이제 학계에서 매장당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또 너무 천재죠. 그래가지고 지난번 했던 뭐 모르겐스테른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폰 노이만 같이 이 사람은 경영학도에도 이름 나오고 사회학에도 이름 나오고 뭐 이 사람도 컴퓨터 경제학 그러니까 보통은 경제학에 이렇게 막 하다 이런 얘기하면 위에서 학계에서 야 너 퇴출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나 뭐 강의도 못 하고 어디 연구소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막 끈이 다 끊기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 그래 퇴출시켜 나 경영학에서 놀고 먹으면 돼
막 거의 그러니까 사회학에서 하면 돼.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비판.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거 학문을 초월하는 그 정도 레벨 되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경영학 가까운 사람인데 워낙 뛰어난 그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노벨상 이렇게 70년대인가 80년대 거의 이렇게 받게 될 정도로 됐죠. 그래서 뭐 사람 이름만 알아두세요. 사이먼 윌리엄슨.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긴 하고요. 자, 평가 봅시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윤극대화 가설을 대체할 만한 그래도 가장 포괄적으로 할 만한 그 대체 가설이 좀 빈약하다 해가지고요. 그 이윤을 극대화 추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윤극대화 가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도 그냥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완전 경쟁 관련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 앞에 큰 그림 있죠? 저쪽에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그림, 그거만 살짝 눈으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